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루한 행보 때문에 갈아탈까 말까 고민도 하실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횡보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 다른 종목들은 달리기 시작하는데 왜 삼성은 안 가지? 언제 가는 걸까?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하고 그런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물론 장기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삼성전자 주식 수량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실 겁니다. 자, 최근에 이 반도체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달려가겠죠.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량을 더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최근 주가 흐름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럴 때 과감하게 더 모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적금을 붓듯이 꾸준히 수량을 늘리면서 노후에 쓸 돈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이고 믿음이 가는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집을 사고 다음날 바로 팔지는 않죠. 자, 사고 나면 한동안 잊고 살아갑니다. 자, 매일 들어가서 얼마 올랐는지 하고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최소 1, 2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이 흐른 뒤에 보면은 집값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식도 이 부동산처럼만 한다면 분명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딱 거기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타로 수익 조금 보려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길게 보고 제 노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가야죠. 지루한 행보를 끝내고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에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DDR4 1GB 이 PC용 DRAM 가격이 전분기보다 무려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분기에 20% 전후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깨고 훨씬 더 높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PC 수요는 작년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비대면으로 인해서 원격 수업과 이 재택근무 등으로 이 디지털 기기의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요.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2분기에는 이 노트북 생산의 성수기까지 더해져서 이 PC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최대 28%까지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버용 DRAM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인터넷 데이터 수요가 급증을 했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1분기부터 이 서버 확충을 시작했는데, 자, 2분기에는 그 수요가 더 많이 몰리면서 분기별로 가격이 결정되는 이 고정거래 가격이 2분기에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버 DRAM도 당초 20%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넘어서서 최대 25%까지 오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DRAM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증권가에서도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만 봤을 때 영업이익을 6조 6천억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보다도 배 가까이 오른 수치인데요. 자, 1분기에 다소 부진했던 이 반도체가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이 영업이익을 주도해 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1분기에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었죠.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잠잠했는데요. 자, 시장에서도 반도체 실적이 올라야 이 삼성의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의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는 다소 부진을 하겠지만 여전히 제 몫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반도체 포텐으로 인해서 전체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분기부터 터지기 시작한 반도체 포텐이 올 한 해 내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입니다.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노트북과 태블릿 등 이 주요 디지털 기기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생산량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 D램 수요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D램의 가격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잘못하다가는 TV도 못 만들 수 있다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TV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 상태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TV까지도 못 만드는 경우가 올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와 TV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의 입에서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면 현재 이 반도체의 쇼티지 상황이 정말 심각한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까지는 이 TV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올해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든 지금의 쇼티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자, 그 일환으로 한종희 사장은 최근에 대만의 미디어텍과 노바텍 등을 방문했었죠. 반도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출시한 이 네오 QLED TV와 마이크론 LED TV 등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럴 때 TV 매출도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반도체가 제발 이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M&A 관련 이야기가 미국의 월가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자,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NXP 반도체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NXP 반도체 인수 관련해서는 한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사실은 아닌데요. 자, 다만 삼성전자가 이번 인수 기업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죠. 현재 차량용 반도체 회사에는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인피니언과 일본의 르네사스,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ST 마이크로 등이 있는데요. 여러 업체들이 파일을 현재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 NXP 반도체와 인피니온이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핵심인 MCU,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은 NXP 반도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어느 업체를 인수해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유독 이 NXP 반도체가 끊임없이 인수 후보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M&A 발표가 머지않았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죠. 29일 날이 바로 삼성전자 기업 설명회 날인데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 M&A 호재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방향을 상승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 2분기에 매도하라라는 기사가 있었죠. 제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요. 관련 기사가 떴는데 자, 그때 그 보고서를 만든 박영권이라는 사람은 이 반도체 종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망하는 퀀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퀀트는 수학과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 모델을 만들거나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런 분석을 해서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아마도 그 보고서 이후로 너무 많은 욕을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2분기에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개선과 이익의 이 모멘텀이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2분기부터 반도체 실적 부진의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평택 2공장의 조기 가동, 그리고 미국 오스틴 공장의 생산 재개까지 더 이상 나빠질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팔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좌지우지하는 이 D램 가격은 25%나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 외국인도 8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연기금만 기계적인 매도를 멈추면 좋을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됐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게 허용이 됐는데요. 자, 정말 폭풍 전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승의 모든 준비는 끝이 났는데 주가만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수량을 더 늘리는 게 정답이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